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3만 톤급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발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항모는 조기 경보기를 시들 수 없어서 단독 원양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조기 경보기가 지상에서 떠서 항모 주변을 날아야 하는데 그러면 독도 상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죠. 사실상 항모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실을 수 있는 게 12척의 F-35B인데 제공을 위해서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벙커 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어서 적 지휘부를 폭격하기도 힘듭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단독으로 원양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미 해군과 연합작전도 힘들고 자체 제공 능력도 부족하고 적 지휘부 폭격도 부족하죠. 정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전력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항모가 구바치 표적이다 보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잠수함과 이지스함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오히려 전력 상승이 아니라 전력 하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도 배 비용만 2조, 배에 들어가는 무장 1조 정도, F-35배 20대 3조 이상. 이러면 6조 정도이고 유지비는 F-35이고 수직 이착륙기라서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요즘 레이시온사의 최신 이지스함 레이더는 F-35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팔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형 이지스함에 레이시온사의 신형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7만 톤급 풀항모로 가야 합니다. 가격은 5.4조입니다. 항제기는 32에서 40대의 조기 경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재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인 KF-X를 개량해서 넣는 겁니다. 풀항모는 캐터필터가 달려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KF-X를 좀 개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싸지고 도입 비용도 3만 톤급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레이시온 이지스함과 KF-X 풀항모가 있으면 독도에서 일본과 대치했을 때 F-35B를 운용하는 일본 경항모 4척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F-35B는 이지스 레이더에 걸리고 우리는 조기 경보기가 있어서 적이 함대와 함재기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32대의 KF-X는 F-35B보다는 비행 성능이 좋을 겁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8대 정도의 F-35C를 섞어서 편제해도 확실히 제공을 장악할 수 있죠. 상대 함재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상대 함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보면 2.5조 정도의 초기 비용만 더 들이면 동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양으로 진출해서 어느 해역이든 작전할 수 함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지 비용도 적기 때문에 멀리 보면 결코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3만 톤급 F-35B로 가면 돈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실제 전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다시 생각하시고 7만 톤급 풀항모에 KF-X 함재기 개량, 레이시온사의 최신 이지스 레이더 도입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지스 레이더는 한화도 잘 만들고 있으니 레이시온만큼 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성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지금 결정이 앞으로 40년간 우리나라 해군력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0년간 독도나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함재기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은 해군 함정 가운데 가장 크고 해군력 증강의 정점에 서 있다. 은밀한 공격 능력을 지닌 잠수함도 의미가 크지만 공중과 해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항모가 주는 전략적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는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항모를 보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항모는 공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를 전투기나 헬리콥터를 통해 볼 수 있어
함대 조기 경보 및 방어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항모는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항공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와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모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 함대도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면 항모를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태국을 들 수 있다. 태국은 1990년대 초 스페인에서 만재 배수량 1만 1000톤의 경항모 차크리 나루에벳을 도입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개량 계획도 포기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구나 항모 도입 당시 스페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전투기 해리어기도 운용이 불가능해져 항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함 공모함으로 대양이군 꿈꾸는 해군. 우리 해군도 머지않아 수건이었던 항모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장기 소요 사업으로 만재 배수량 3만 톤급의 차기 대형 수송함에 F-35B와 같은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STOVL 전투기 운용 능력을 부여키로 했다. 실질적인 상륙함 겸 경항모를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해 빠르면 2020년대 후반,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는 경항모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출기를 갖추지 않은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는 실질적으로 F-35B 외에는 없기 때문에 F-35B의 도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F-35B 도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군은 경항모를 도입하면 주변 해역에서 주변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피 시설인 군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 경항모를 지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 해군은 오래전부터 항모 보유를 꿈꿔왔다. 우리나라의 항모 보유 노력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해리어 전투기 15에서 20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를 2010년대 초반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다. 대신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륙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또 2005년 배수량 14,500톤급 상륙함 독도함을 진수했다. 그리고 최근 독도함을 일부 개량한 마라도함을 진수해 상륙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우리 해군의 항모 보유는 중국과 일본의 항모에 대응할 전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수상함대가 미미한 북한 해군을 제외하고 우리 해군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사실상 중국과 일본이다. 특히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해군력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건설의 이유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제해권 확보에 있다. 그 정점에는 항모가 있다. 중국 해군은 항모 전투단으로 대표되는 미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자체적인 항모 전투단을 꾸리려 하고 있다. 중국이 견제하려는 미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다. 미 해군은 배수량 10만 톤 이상의 대형 핵추진 항모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1970년대부터 운용된 니미츠급을 대체할 신형 제럴드 R. 포드급 항모를 건조 중이다. 미 해군은 2016년 12월 설정한 새로운 전력 목표에서 항모를 12척으로 늘려 잡았다. 미 해군은 항모 외에도 배수량 4만 5천 톤의 아메리카급과 배수량 4만 1천 톤의 와스프급 상륙함에서도 F-35B를 운용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사출기가 없어 이 2D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35B 또는 먹스라는 무인기를 조기 경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니프카로 불리는 통합 화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해군 항모는 상륙함 기반 경항모. 우리 해군이 목표로 하는 배수량 3만 톤급의 상륙함 겸 경항모는 어떤 함정이 될 것인가?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의 사례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상륙함 겸 경항모는 비행갑판 아래 항공기의 경납구가 있고 다시 그 아래 상륙정이 드나들 수 있는 외독이라 부르는 공간이 있다. 우리 해군의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비행갑판 아래 경납구가 없이 항공기 정비나 보관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상륙함 겸 경항모는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숫자도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사출기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선수의 스키 점프대를 사용해 F-35B 같은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전투기만 운용할 수 있다. 또 미 해군처럼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없어 조기 경보 헬기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상륙함 겸 경항모는 여러 종류가 있다. 앞서 설명한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과 와스프급 상륙함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만재 배수량 27,000톤의 카보우루를 보유하고 있다. 또 2020년께에는 33,000톤의 트리에스테를 취역시켜 만재 배수량 13,850톤의 경항모인 주세페 가리발디를 대체할 예정이다. 스페인은 만재 배수량 26,000톤의 상륙함 겸 경항모 후안 카를로스 1세에서 AV8 해리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설계는 호주와 터키도 도입했다. 호주는 1980년대 초반까지 영국에서 도입한 경항모를 운용했다. 이들이 퇴역한 후 한동안 항모를 보유하지 않다가 2000년대 후반에야 상륙함 겸 경항모 두 척 도입을 결정하고 스페인 나반티아의 설계를 채택했다. 호주가 운용할 캔버라급은 만재 배수량 27,500톤으로 선수의 항지기 운용을 위한 스키 점프대를 갖추고 있다. 호주는 F-35B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미 해군 등 동맹국 소속 F-35B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방위 산업 강국을 주창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터키는 아나돌루라는 상륙함 겸 경항모를 제작하고 있으며 2021년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F-35B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근 러시아제 S-400 대공방어 미사일 도입 문제로 터키 공군용 F-35A 전투기 판매 거부와 F-35 프로그램 파트너 축출 사태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 해군의 항모 보유를 지지하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부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F-35A 가격은 이미 대당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생산량이 적은 F-35B는 아직도 1억 달러 이상이다. 10대를 도입하면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또 정비도 이미 공군이 도입하기 시작한 F-35A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3만 톤급 상륙함의 건조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은 6천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 수급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병역 자원 감소로 2022년까지 군 전체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상황에서 해군이 필요한 병력을 수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해군은 여러 대형 함정 도입으로 2030년까지 3,000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중국의 항모 굴기, 주변국에도 영향, 미 해군력 견제를 위해 중국은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항모 전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며 중국 해군 사령관이었던 류화칭이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3단계 해군 건설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는 2000년까지 쿠르 열도, 일본 본토, 류쿠 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를 잇는 제1도련선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일본 본인 제도, 마리아나 제도, 괌, 캐롤라인 제도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까지, 3단계는 2050년까지 전 세계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2단계에 경항모를 포함시켰지만 나중에 중형항모로 변경했다. 변경 이유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1996년 대만 위기 당시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위해 항모 전투단 2개를 대만 해협에 전개시켰다. 이후 중국은 원거리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항모는 필수적이었다. 중국의 첫 번째 항모는 2012년 취역한 랴오닝이다. 배수량 6만 5천 톤의 랴오닝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옛소련 해군의 바리아그를 개조해 만들었고 중국이 개발한 제-15 전투기 24대를 탑재한다. 중국은 랴오닝을 통해 항모에 필요한 지식을 얻었고 2017년 4월 첫 자체 개발 항모 산둥을 진수시켰다. 중국의 항모 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35년까지 6척을 보유할 예정이며 2척은 핵추진 항모로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산둥함 이후 보유할 항모는 미국의 대형 항모가 갖춘 사출기를 채택해 완전 무장한 제-15 전투기는 물론이고 현재 개발 중인 조기 경보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그동안 펼쳐온 근해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원해 또는 공해상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항모는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함정 운용 기본 원칙인 수리 훈련 작전 3직제를 고려할 때 반드시 6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미국과 인도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이 육상 국경 분쟁에 이어 해군력 건설을 통해 인도양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모 도입을 시작했다. 인도는 2013년 러시아 해군이 운영하던 키예프급 항모를 개조한 배수량 4만 5천 톤의 비크라마디티아를 도입했다. 지금은 배수량 4만 톤의 항모 비크란트를 건조 중이다. 비크란트는 2021년 취역할 예정이다. 인도는 앞으로 3척의 항모를 보유할 예정이며 세 번째 항모는 사출기를 장착한 6만 5천 톤급으로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견제를 바라는 미국이 최신 전자기 항공기 사출 시스템의 장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등 여러 이유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도 항모 보유에 나섰다. 하지만 새로운 항모를 건조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헬리콥터 호위함으로 건조한 이즈모급 2척을 개조할 예정이다. 이즈모급 호위함은 길이 248m, 너비 38m, 만재 배수량 2만 7천 톤으로 현재는 SH-60K 헬리콥터를 탑재한다. 이즈모급 개조에는 F-35의 중량과 엔진 배기열을 견디기 위한 갑판 보강, 운반용 엘리베이터 변경 등이 포함되며 짧은 갑판 길이를 고려해 스키 점프대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즈모급은 항모로 개조된 후 F-35B 10여 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즈모급 개조가 끝난 후 2024년 자신들이 운용할 F-35B가 도착하기 전에 주의 미 해병대 소속 F-35B를 이즈모급에서 운용해 운영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